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선입니다. 간만에 경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르면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으로 끝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작금의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의 문턱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통화량 증가라는 독약으로 근 10년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지금 국채, 기업채,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고요. 저금리 시장에 익숙해져 빚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사회가 이어져 왔고 사람들은 그걸 뉴노멀이라고 불렀습니다. 뉴노멀이 가능한 전제는 저금리 유동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노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암세포를 애써 무시하고 몰핀만 맞아온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것에 이점만 조명하는 매스컴을 믿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죠. 지금도 별로 없는 건 마찬가지고요. 지난 10년 자산 가격은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그만큼 빈부격차도 늘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포세대, 5포세대, 벼락거지라 불리우는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대중은 지난 역사에서와 똑같이 마지막에 갔어야 늦으면 도태된다는 생각, 포모 현상에 빠져 빚을 내 주식, 부동산, 코인시장 등의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물린 채 금리 인상을 맞이하게 되었죠. 금리 인상이 이야기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부채가 넘쳐나는 와중에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 소비가 위축되고 이자 비용을 못 버티는 객체들의 매도가 이어져 시장의 연쇄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각종 자산 가격의 하락은 대출의 담보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까지 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IMF요. IMF를 이겨냈지 않냐고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겨냈다니요. 버텨낸 거죠. 국민들 꼬드겨서 금덩이 혼란 갖고가 대기업 빚 갚아줬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라. 국가 위기와 직결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내진 못했을 거라 봅니다. 대기업은 살려놨지만 중소기업과 정리해고당한 여러 노동자들은요. 그때도 한강에 사람 여럿 떨어진 것 다들 아실 겁니다. 남들이 일찍 청산했다고 칭찬하는 우리의 트라우마인 IMF조차도 앞으로 닥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부채 비율도 이렇게 크지 않았고 금리도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낮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10%의 금리에서 0.25%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40분의 1의 이자 비용만 더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0.5%죠. 0.5%의 기준금리에서 0.25%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실제 대출금리는 저렇게 드라마틱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부담이 가중되는 무게는 이전 금리 인상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게다가 역대 최고의 부채 비율까지. 과연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역대급 폭락이 시작되면 부자들은 준비해놓은 현금으로 자산 매입을 시작할 거고 빈부격차는 또 급속도로 늘어나겠죠. 대중의 불만은 평등을 부르짖으며 사회주의로 가는 속도가 가속화될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를 잃고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몰아서야겠죠. 그제서야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며 체제 변환을 시도할 테고 CBDC가 맞물려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다음 시스템을 마주하겠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피해도 매우 클 것이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현명하게 무너질 방안이죠. 무너지지 않는 방법 따윈 없으니까요. 타국이 부채 비율을 늘릴 때 우리는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너지는 판국이 왔을 때 상대적 이익을 얻을 방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대중이 검증되지 않은 정의로 지도자를 바꾸고 그 엉터리 사기꾼들이 나불대는 평등이란 헛소리에 휘말려 경제 파탄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갈등이나 역병 등 중요성이 낮은 자극적인 이슈에 온갖 신경을 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들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반의를 부르짖으며 국익을 해치고 동맹관계를 저해하는데 일조했죠. 사람은 고등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결과를 내는 것은 지능 낮은 짐승의 수준인 겁니다. 감정보단 이성으로, 선악보단 득실을 따질 줄 알아야 하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면 더더욱이 말이죠. 좌파, 우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뇌당해온 감정적인 선악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이상 대중은 개, 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은 잠시 한순간 왔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가짜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판단들은 모여서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갈 테니까 말이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어가면서 말이죠. 작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의식 없는 민주주의가 불러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잘 대비하시고 차후 저런 환경이 온다고 해도 PC주의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사회주의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 문화, 정치를 따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화폐 시스템을 한번 리셋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만 그건 경제에서 뿐이고요. 우리는 조금 더 자유를 갈망했으면 합니다. 개개인이 착한 아이가 되고자 스스로의 생각을 감추고 그저 미움받기 싫은 마음에 옳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줄에 달린 인형 신세가 되는 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대대로 나와 내 아이들, 그 아이들, 후대에게 물려줄 세상을 말이죠. 모쪼록 바른 목소리로 세상을 둘러싼 얄팍한 위선을 걷어주시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레이트 리셋 카운트다운인 것 같습니다. 모두 투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잉.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